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액화 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대기 중 공기를 정화하고 냉각해 액체로 만들고 다시 전기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ESS의 안정성과 효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죠. 미래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액화 공기 저장 에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저장의 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술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일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좀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요즘 전력업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인데요. 알리백과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발전원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밤에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남는 전기를 담아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즉 ESS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무엇보다 좀 안정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 때 좀 꺼내 쓰는 기술이 핵심이라는 얘기 같은데 ESS를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SS는 단순히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장 용량, 출력 용량, 전기를 얼마나 오래 담아둘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 전기를 얼마큼 다시 꺼내 쓸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BMS, 또 직류 교류를 변환 담당을 하는 전력 변환 장치, 또 열을 식혀주는 열 관리 설비, 또 전체 시스템을 지휘하는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EMS까지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한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의 ESS 방식만으로는 좀 에너지 저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좀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ESS 중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인데요. 예.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단기 저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낮에 남는 전기를 저녁에 쓰는 데는 유용하지만 만약에 궂은 날씨가 며칠씩 계속 이어지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아주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8시간 이상 혹은 길게는 며칠 단위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대용량 ESS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장주기 ESS를 도입하게 되면 전력 수요 피크 저감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에 든 투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주기 ESS가 중요한 기술인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크게 3가지 정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만 30건이 넘는 ESS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불이 나면 진화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 둘째, 환경 문제인데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처리 문제와 리튬, 코발트 같이 희토류라고 하는 핵심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경제성인데요. 대규모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지금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력망의 확충 없이는 AI 발전도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예, 안전, 환경, 비용 그리고 AI 시대의 전력난까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네, 바로 LAS, 즉 액화 공기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인데요. 우리 주변이
우리 주변에 무한히 존재하는 공기가 있죠.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이를 잉여전력이라고 해서 출력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버려지는 잉여전기를 활용해서 공기를 영하 196도로 냉각하게 되면 기체 상태인 공기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액체 상태의 공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기체로 기화시키면 그 부피가 700배 정도로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 팽창되는 공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기존 배터리와 비교해 아주 명확한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원료가 공기라 화재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100% 친환경 기술입니다. 여기에 설비 수명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입지나 규모 제약 없이 필요 용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설계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흔히 수소 에너지 얘기할 때 그 폭발의 위험성이 늘 걱정인 부분이 있었는데 화재 걱정도 없고 또 원료가 공기라고 하니까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알리백 산업단지를 연결도 할 수 있고요. 또 도심 전력망을 보강하고 주파수 안정화 같은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게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해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이 쓰입니다. 그중 절반 가까운 전력이 서버를 식히는 냉각용으로 사용되는데요. LAS는 전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하 196도에 가까운 액체 공기가 기화되면서 엄청난 냉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차가운 공기를 데이터 센터 냉각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LAS 시스템을 연계하면 송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공급도 가능하고요. 또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반대로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LAS 기화 과정에 재활용하게 되면서 LAS 자체 효율까지도 높여주는 등 에너지 교환에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전력 공급과 송전 인프라 부담, 냉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데이터 센터의 3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인 셈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다른 ESS 기술과 비교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이제 연료인데요. 수소나 천연가스는 생산 또는 수입 비용이 들고 또 이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가 있습니다. LAS는 연료 걱정이 없이 말 그대로 공짜 연료인 공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 이동식 탱크를 활용해서 액화된 공기를 운송하게 되면 송전선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선로 증설 대안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를 저장만 하는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기 저장 외에도 냉열과 폐열을 활용해서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 센터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LAS 생산 중 발생한 냉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을 식힐 수도 있고 또 그 폐열을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LAS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공급, 송전 인프라 부담 경감, 냉각 효율까지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기능형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그 에너지 저장 장고가 현재 개발을 마치고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제주와 인천 등지에서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개통 안정화와 함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요. 이를 데이터 센터와 직접 연계하는 실증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이 향후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LAS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LAS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결합하여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일 대표님과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죠.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